네, 안녕하세요. 방송 스태프의 고민을 함께 풀어주는 시간, 상암의 담소.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상암의 담소 MC를 맡은 유승민입니다. 진재현입니다. 네, 어쨌든 자 오늘 또 사연 주신 분 어떤 내용인지 제가 또 읽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27년 차를 맞이한 가수 겸 연기자입니다. 처음 방송에서 일을 하게 될 때는 무척이나 기분이 떨리고 설렜습니다. 하지만 기대감도 잠시, 점차 방송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면 할수록 점차 아쉬운 일도 늘고 실망감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드라마 출연에 촬영까지 마친 뒤에도 출연료를 떼이는 일도 많았고 가요계 선배에게 참 말로 하기 힘든 또 어려운 일도 겪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서운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방도도 그리고 제 말을 진솔하게 들어주는 사람도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27년간 방송판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상암의 담소를 통해 그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네. 자, 이분 27년이요. 네, 27년 동안 활동하신 분이 저희를 찾아오게 되실 줄 정말 몰랐는데 한번 모셔볼까요? 네. 자, 사연 주인공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시간 있나요? 소주 한잔 할래요? 소주 한잔 할래요? 말하면 콜 해줄 텐데. 안녕하세요. 사랑은 타이밍의 주인공 우리 신선희님 모셨습니다. 예, 자 오늘은 바보처럼 술이만 서성거리지 말고 용기를 내. 작년에 애가 집에 와서 얘기할 때마다 속이 얼마나 뒤집혔는데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밀어주는 거 아니냐면서.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수요 초대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뭘 여기까지 해? 아니 사람을 불러놓고 얘기를 끝까지 듣기나 해야지. 처음엔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그림 그리는 낙으로 산다니까요. 그래? 그게 재밌어? 배우님은 방송 현장에서 어떻게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MBC 신가요제 본선 입상하면서 그 음반을 내면서 처음 데뷔를 했죠. 그 SBS에서 쇼탤런트 활동하는 2년 동안은 이제 주로 가수분들 뒤에서 코러스를 맞추고 또 간혹 예능 프로에 또 출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열정이 많았고 나이도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힘들다기보다는 일이 즐거웠고 내가 원하던 방송국에 들어갔으니 근데 힘들다고 느끼고 이제 약간 그런 거는 이제 경련이 늘어나면서 제가 사실은 중간쯤에 이제 연기자로 전향을 했어요. 이제 뭐 노래하는 상황이 좀 안 돼서 연기를 하면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이제 도드라지기 시작했죠. 드라마 촬영하시면서 체불을 드라마 급여를 받지 못하신 일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활동하시는 연기자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은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KBS, MBC, SBS 지금 종편 생기기 전에 거의 이제 본사 제작이 많았는데 언젠가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 그 외주 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회사가 생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시트콤을 찍고 출연료가 안 들어와서 전화해 보면은 없는 번호 회원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배우들은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혹시 외주 제작사가 많아지면서 생길까봐 생기고 하니 출연료를 미리 받기도 한다고 해요. 반 정도를 반은 미리 받고 들어가거나. 근데 저희처럼 뭐 한 번, 두 번 투입되는 단역 연기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뭐 꿈꿔왔던 그 현실하고 실제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 느꼈을 때 좀 어떠셨어요? 뭐 감정적으로는 이제 많이 속상하고 서운하고 한데 뭐 어떻게 그거를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콤을 찍고 돈을 못 받았을 때는 그냥 뭐 포기한 상태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노조에 가입을 해서 최소한의 왜냐면 소속사가 없고 제가 이제 뭐 힘이 있는 연기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노조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까 그 방법을 선택했죠. 그래서 그 후로는 못 받고 이러는 거는 이제 거의 없어졌죠. 뭐 저도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근데
보통 우리 연기자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고 방송에서 연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 여쭤볼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고 임금 체불을 당한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배우나 연기자분들 같은 경우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예술인 복지라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서 받지 못한 임금을 출연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전히 많은 부분이 제도적으로 좀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 좀 많이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빛센터에서도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방송 현장의 그 여성 노동자들에게 성폭력, 성희롱을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좀 오랜 시간 활동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셨다고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드라마를 처음 연기를 시작한 거는 이제 횟수로 26년, 7년 되는데 그 동안에는 연기하는 동안에는 뭐 그렇게 제가 느낄 만큼의 성에 관한 뭐 그런 건 못 느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이제 음반을 내고 가수 활동을 하면서 승민 씨 아시겠지만 연기하는 그 스태프들과 연기자 몇십 명이 움직이지만 노래는 또 되게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대기실이라든가 그 행사가 끝난 뒤풀이에서 꼭 이렇게 이제 밥을 먹고 술 한잔 하시는 남자 그 가수 선배님들이 이제 얼큰해지셔서 뭐 강제로 이제 뒤에서 껴안는다든가 또 갑자기 기습 뽀뽀를 해서 너무 당황했죠. 그래서 화를 냈어요. 당연히 화를 내야죠. 거부했죠. 근데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미투가 함께 휩쓸고 갔잖아요. 여전히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 화를 내니까 왜? 미투를 신고하게? 미투를 고소하려고? 해봐. 노래 계속하고 하고 싶으면 해봐. 이렇게 역으로 또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난 너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렇게 몇 번 할 때마다 힘없이 그냥 난 노래를 너무 하고 싶고 그분은 저보다 활동을 많이 하신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또 굳이 문제를 일으키면 제 무대가 없어질까 봐 그거 두려움에 안 그랬으면 저도 때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많이 참았죠. 수많은 방송 현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이런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이야기하기 어렵고 이후에 섭외가 안 될까 봐, 이 일을 못하게 될까 봐. 그거예요. 후환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게 만약에 대들거나 화를 냈으면 그 선배가 뒤에 다니면서 오히려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할까 봐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자기 주도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이 문화가 아직 변곡점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이 노래에 대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노래를 하고 그 노래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하는 나, 그 강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연대를 하고 그 문화를 바꿔서 어느 순간 변곡점이 오는 그날까지 함께 버텨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변호사님 이렇게 피해자가 다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뭐 방법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이제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어떤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얘기를 하기 전 단계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성희롱, 성폭력,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그 신고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떤 신고나 고발의 고소인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호를 못 해주는 경우가 과거에는 엄청 더 많았고 개선된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제도적으로 계속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국가기관의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도 좀 더 강화되고 가중된 어떤 법적 보호나 이런 신고나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되고 특히 이제 이런 방송업계 내에서 이런 폐쇄적이고 위계적이고
그리고 어떤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이후의 어떤 성공이나 이후의 업무적인 어떤 미래와 직결되는 이런 있던 조직이나 이런 어떤 업무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또 강하고 더 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 그 업무 그리고 그 업계 내에서의 관행을 개선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한빛센터라던가 노동조합이라던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계시는 희망법이라든지 통통통 그렇게 같이 해야지. 사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가해자들은 그냥 버젓이 계속 일하고 방송에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가해자분들한테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추행과 폭력, 주폭자 그런 선배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겪었을 때 법에 호소도 했고 그 사람은 벌금도 물었어요. 근데도 그 사람은 벌금만 냈을 뿐이고 사과 한마디 안 했고 또 반복되고 있어요. 뭐냐면 요즘 국민들, 특히나 이런 댓글 다는 시청자들 이런 분들은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학폭으로 요즘 시끄럽잖아요. 인성이 먼저 돼야 된다고 봐요. 끌어내리는 게 법조인들, 법이 경찰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랜 동안 가수 생활을 하고 싶고 이 바닥에서 인기를 얻고 싶다면 인성 먼저 배우는 연예인이 돼야, 가수가 돼야 오래 갑니다. 어디서 성추행이나 하고 폭행이나 하면 다 사람들 보거든요. 오래가는 가수와 인기를 얻고 행복한 가수, 연기자가 되려면 인성부터 먼저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살면서 미안해, 내가 미안했어, 고마워, 근데 이 한마디가 피해자들은 너무 고파요. 그런 거 많이 치유가 되니까 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가해자인데 오히려 피해자들이 숨어야 하고 이렇게 고통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네. 지금 그 흘리신 눈물이 나중에 다 모든 게 행복하게 또 웃음으로 승화되기를. 네. 아까 하늘기로 했는데. 네. 네, 신선희 배우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하시면서 행복한 삶이 사랑은? 있으시길. 사랑은? 타이밍.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사랑은 타이밍. 네. 저희가 이제 6번째 이제 마지막 방송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6회 동안 해보시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할 뿐이고요. 저희에게 남은 과제는 이렇게 소중한 의견을 발판 삼아서 진짜 현장이 바뀌는 거. 방송 현장이 TV를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도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진짜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홍정현 선생님 어떠셨어요? 6회 동안? 다양한 사례를 들으면서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가 이런 장이 있어서 다양한 방송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치유가 일어나는 장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었어요. 네. 우리 김동현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항상 제 스스로 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은 뭔가 법적으로 말끔하게 아주 딱 직관적이고 짧게 말씀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참 좋을 텐데 항상 이 방송 제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법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부족한 부분,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더 이제 변호사로서도 참 너무 속상하고 뭔가 좀 제도적으로 그리고 이 어떤 업계가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잘 다루고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다 같이 구호 외치면서 좀 마무리 좀 해볼까요? 네. 상암동 모든 방송 스태프의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상암의 방송! 수고하셨습니다.